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5년도에 나온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소상공인 대환대출 나왔다라고 막 좋게 얘기하는데요.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건만 맞출 수 있으면 좋은 자금이지만 상당히 조건 맞추기가 까다로워서 여러분들이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지가 정말 중요한 자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도에 나온 소상공인 대환대출에 대해서 요건과 조건, 특히 여러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건 쪽을 중심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목적은 좋죠. 중저 신용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 연장. 그래서 대환 대출의 핵심은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7% 이상이 금리를 갖고 있어야 돼요. 고금리 대출이. 그러니까 7% 이하의 저금리 대출은 신청을 못 합니다. 한 6.5% 이런 것도 신청이 안 돼요.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로 바꿔준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전환대출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목적은 만기를 연장을 시켜준다. 그래서 만기를 한 10년 정도 연장시켜주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는 상품도 있고요. 이 전환대출 안에 만기를 연장해주는 상품이 있는데, 만기를 연장해주는 거는 대단히 요건이 까다롭고요. 금리를 낮춰주는 게 그나마 나은데, 그 또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겠습니다. 더 지원 대상이 대단히 많이 까다롭거든요.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대표자가 신용이 좋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표자가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 신용 점수가 919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자가 신용이 낮을 것, 이게 1번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일 것, 이게 2번 조건입니다. 개인 법인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뒤에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 대환 대상 채무에 대한 나와 있는데요. 이 조건을 또 만족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대표자가 나이스 평가 기준으로 919점 이하, 그리고 소상공인이면 가능하겠지만 채무도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24년 7월 3일 이전의 대출을 이미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최근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어야 됩니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니까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이어야지 웬만하면 나옵니다. 근데 최근에 그나마 조금 좋아진 부분이 이 네 번째, 사업 용도의 가계 대출도 일부 지원이 됩니다. 이걸 다 맞춰줘야 됩니다. 받고 있는 대출이 7월 3일 이전이고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 2번은 맞추실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자 대출 또는 사업용도 가계 대출 이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사업자 대출만 돼가지고 또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볼 수 있겠습니다. 성실상환은 연체나 아니면 3개월 이내에 그 연체가 크게 없는 경우 그런 경우들 성실상환이라고 보고요. 사업자 대출은 내가 여러분이 개인 명의로 대출했느냐 아니면 회사 명의로 대출했느냐에 따라 틀리는데 회사 명의로 계약하면 사업자 대출이고요. 개인 사업자도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사업자 대출입니다. 개인 명의로 대출 받으면 사업용도 가계대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사업용도 가계대출인 경우도 이제 좀 전환대출에 포함은 되지만 기본적으로 가계대출 받은 그 계좌에서 실제 사업을 위해서 사용된 매입 금액이라던가 월세, 임금 이런 걸로 지출 증빙이 가능한 금액이 있어야만 사업용도 가계대출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즉 24년 7월 3일 이전에 대출을 받아야 되고 현재 성실 상환 중이어야 되고 가능하면 사업자 대출인데 그게 아니면 사업용도 가계대출이라도 나중에 증빙이 가능한 사업용으로 썼다는 증빙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은행 비은행권의 7% 이상이 고금리 대출이 되는데요. 은행하고 비은행권도 정의를 해놨습니다. 은행권도 여기 써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일금융권이죠. 뭐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 산업, K뱅크, 카카오, 여기 인터넷 뱅킹까지, 인터넷 은행까지도 이렇게 좀 포함이 됐고, 비은행권은 대표적으로 저축은행, 상호금융, 뭐 이런 데들이라고 보험사, 뭐 이런 데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7% 이상이 고금리여야 돼요. 이거 다 맞춰야 됩니다. 이걸 다 맞추면
여러분들이 유형 1에 해당이 돼서 이 7% 이상의 금리를 낮출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 2는 만기 연장입니다. 만기 연장에서는 갑자기 금융기관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은행권에서 아까 인터넷 금융들도 빠지고요. 일반 시중은행 중에서만 가능한 15곳만 해당 사항이 되고 또 여기에 플러스 3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데 은행이 만기 연장을 거절한 경우에만 지원돼요. 사실적으로 열심히 상환해서 만기가 다 왔는데 만기 때 상환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은행에 반드시 여러분이 만기 연장을 요청을 해야 되고 은행으로부터 그게 거절이 돼야지만 만기 연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기 연장은 참 경우 수가 까다롭죠. 일단 15개 은행에서 신청해야 되고 만기 연장을 여러분이 은행에서 신청을 했는데 거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만기 연장으로 여러분이 대환 대출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단기 카드 대출이라든지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조건이 매우 매우 까다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만족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대환 대출이 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기업당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처음에 봤지만 사업자 대출, 사업용도 대출이라고 써 있지만 사업자 대출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대환시켜 주겠다. 근데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1,000만 원만 대환해 주겠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여러분이 만약에 8% 금리를 쓰고 있다가 내가 이거를 4.5%, 좀 계산하기 편하게 9%라고 할게요. 9%를 쓰고 있는데 정부의 대환대출 금리가 4.5%거든요. 이자 비용이 절반으로 낮아지는 거죠. 그럼 1,000만 원을 여러분이 만약에 빌렸으면 9%면 1년에 이자가 90만 원입니다. 그럼 이런저런 거 조건 다 해가지고 신청해주면 90만 원을 45만 원으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즉 정부 지원금이 그냥 45만 원짜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업용도 가계대출을 할 경우는 그냥 1년치 이자를 45만 원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신청한다 라고 볼 수 있죠. 너무 좀 스케일이 좀, 네, 많이 너무 좀 적죠. 보면은 45만 원이면 굳이, 이거 좀 힘들게 신청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요. 반대로 사업자 대출을 만약에 여러분이 5천만 원을 이런 식으로 풀로 받았다고 했을 경우 한 200만 원 정도를 넘게 절약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네, 의미 있는 전환 대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도 가계대출만 해당되시는 경우는 크게 메리트가 없지만 사업자 대출의 경우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사업자 대출 쪽을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리고 만기 연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만기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고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해야 되고 만기 연장을 신청해야 되고 은행으로부터 거절받은 경우만 된다. 그냥 너무 자금이 이런 식으로 좀 까다로우면 누가 신청하겠으며 신청하다가 힘들게 신청하다가 틱하고 걸려가지고 안 돼버리면 얼마나 또 그 마음의 상처를 받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뭐 이런 대환대출 같은 건 좀 더 좀 편의성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려워서 이자를 줄이는 건데 그걸 이렇게 좀 너무 좀 잔혹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대환대출을 받은 분들 중에서 여기가 최대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니까 한 3천만 원만 대안을 받았다. 이런 분들은 한도 이제 2천만 원 정도는 추가로 더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대출 금리는 4.5% 고정금리. 받을 수 있으면 아무래도 좋지만 좀 금액이 커야 좀 유리하다. 그리고 만기 연장 같은 경우는 10년형 그리고 거치형 대출 기간이 기본적으로 길어요. 그러니까 전환 대출의 핵심은 이 만기를 또 늘려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금리도 줄여주고 만기도 늘려주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좋은 점이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상당히 아까처럼 많은 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때 여러분이 좀 주의사항은 향후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개인 사업자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소상공인이신 경우는. 그런 개인 사업자 때 가능하면 대출을 뭘로 받아야 돼요? 사업자로 받아야 된다. 이게 교훈이죠, 뭐. 사업용도 가계대출은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가계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업자로 안 썼을 거 아니냐. 개인적인 용도로 써놓고 그 이자 감면을 사업자로 받는 건 문제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텐데요.
그런 부분을 원래 은행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어필하면 좋겠지만 제가 아는 한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서 챙겨야 돼요.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는 가능하면 사업자로 받을 수 있다는 걸 꼭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 내가 사업자 대출로 좀 비싼 금리라도 상황이 필요해서 자금을 받았다면 나중에 우리가 대환 대출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출에 대한 취급이나 심사 같은 경우도 해당 은행에서 여러분이 대환대출 취급 은행 11곳이 있습니다. 여기 정부에서 지정한 이 11곳의 은행에서 여러분이 신청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낼 수 있으면 좋지만 너무 소액이면 좀 큰 메리트가 없고 금액이 좀 클수록 좋다.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수수료 우대 이런 건 넘어가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12월 말까지 예산 소진 시 전까지 마감이고 기본적으로 신청할 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대안대출 확인서를 받으신 다음 은행에 가서 이제 접수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기연장 같은 경우는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되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체크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대환대상 채무가 있었습니다. 대환대상 채무는 여기에 있는 이 공문에 나와 있는 은행권, 비은행권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만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대환을 신청할 때는 요 대환 신청 은행이 요 여기 나와 있죠. 대환대출며 취급은행 11곳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이곳에서만 이렇게 취급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대출받은 은행이 따로 있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행별로 그럴 수가 있겠죠. A은행에서는 이제 대환대출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고 B은행에서는 대환대출을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별로 여러분이 좀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서류들 내셔야 되는 서류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마 대환대출이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간소화 부분이 좀 안 돼 있고 요건의 검토가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미리미리 꼼꼼하게 내가 받은 대출이 금리가 몇 프로인지 사업자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건을 하나하나 공문을 읽어보면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대환대출은 여기서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이 지금 벌써 3월에 봄이네요. 네, 힘내시고 언제나 춥더라도 다시 또 봄이 피고 봄에서 이제 꽃이 피고 또 여러분이 삶이 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